예, 우리가 지금 설리 그 넓은 들판을 지났습니다. 풍요의 길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지혜의 길에 접어듭니다. 대리를 접어드는데 여기는 마을이 금천마을이라고 그럽니다. 금천마을이라는 것은 금천 흐르는 냇물이 워낙 청아하고 소리를 잘 내서 금운고 켜는 소리와 같다 해서 금천마을입니다. 아, 금운고 금자구나. 예, 금천마을이고 예. 그리고 세간에 이제 풍수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을 들어서 풍수에 의해서 가장 균형이 맞는 마을이다. 예. 마을 앞으로 물이 안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안산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풍수학적으로는 상당히 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은 의식주에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금천이다. 금천마을입니다. 그런데 네. 이 어른들은 뭐 또 봄마을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어져 나왔다 해서 새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새들 금천마을인데 예전에는 어느 분이 여기다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이름을 이쁘게도 금천울막이라는 집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달이 뜨고 냇가에 물이 흐를 때면은 검은고 켜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지혜의 길로. 접어듭니다. 예. 예. 이 지혜일로 길 닿게 아주 이 경사가 이제 평탄한 이제 완만하고. 원만해지죠. 예. 예. 산이라는 게 걸어보면 참 재밌는 게 숨이 가쁘다 싶으면은 또 쉬어가게끔 만들고 예. 쉬어갈 만하면 또 힘을 쓰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비우고 채우고 하는 그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좋죠. 뭐. 그렇죠. 예. 이게 이 양산시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투자를 많이 했다 그죠? 예. 예, 양산시에서는 이 지역을 참 자연 경관이 좋아가지고 예. 양산 시민 등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인데 아쉽게도 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물 기준 국가로 이렇게 바뀌면서 물도 잘 먹게 하고 지역도 개발하려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위에 여기는 지금 편백나무 숲인데요. 아, 편백나무. 그렇네요. 예. 자, 이 숲이 사실은 편백나무 숲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여러 가지 피톤치드.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길에다가 트레킹이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벤치도 만들고 사람들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시에도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해놨습니다. 벤치가 만들어지고 쉬어가다 잠시 자기 자신을 보거나 명상 같은 걸 하면 참 좋은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점으로서 왼쪽으로 가면은 태봉으로 6.4km, 고정교로 가면은 3.35km. 이 지점이 편백나무 숲을 좀 더 이렇게 다듬어서 휴양지로. 양산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이런 테마를 참 요소요소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산에 사는 사람은 조금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그 관에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지나치게 많고 데크를 안 놓을 자리도 데크를 많이 깔았다가 그 데크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좋겠다는 느낌도 간간히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한 1km 사이에 하나씩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하고 대내골을 너무 이쁘게 봐주고 이렇게 많이 갖다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왕 설명하시는 김에 이게 국가 지정번호가 34702153이 이제 전환당하거나 이렇게 트레킹을 하다가 이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에러를 겪을 때 이제 구조하는 위치 번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잘 아시는 분도 많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 위치에서 요 번호만 되면은 그러니까 구조 요원이 바로 이렇게 이제 119나 어디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하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 길을 걸어보면 워낙 원만하고 길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일은 거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그래도 그 이정표 겸 또 안전지점 그 구조번호라고 같이 알리니까 예, 뭐 예. 나쁘지 않고 좋네요. 예. 이 숲이 꽤나 그래도 그 한 수령이 뭐 20, 30년 된 나무도 많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편백나무가 그 사실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전부 인위적으로 심은 게 많은데 여기는 그냥 한두는 뭐 씨가 떨어져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아, 자연 군락지다. 예. 예. 뭐 인공조림보다는 자연 군락이 더 좋지요. 그럼요. 지금 울고 있는 이 새 소리가 무슨 새 소리죠? 예, 뻐꾹새인데요. 예. 이 계절에는 이렇게 산길을 고저넉할 때 혼자나 둘이 이렇게 걸으면 저 소리가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처량하게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어떤 감정들을 끌어낸다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뻐꾹 하는데 새 소리는 저는 참 그 표현하기 그런 게 어떤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하고 새가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 저 소리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옛 어른들 저 어릴 때 옛 어른들 보면은 삶이 많이 팍팍할 때 이게 원래 보리가 필 때 우는 새예요. 보리 누름에 저 새가 울 때 자기 삶이 팍팍한 사람들은 거기 비유해갖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렇게 우는 것도 있는데 또 비둘기는 구구 이렇게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 그 지집 죽고 자식 죽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집 안에 죽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경상도 표현 지집 죽고 자식 죽고 혼자 살아 뭘 하나 구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산새 소리들이 이 산에 들어보면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느낌들이 근데 지금은 워낙 잘 사니까네 그 외모는 참 화려한데 감성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뭐 좀 살았으니까네 이 나이 되면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그러면은 숲속에서 끝까지 새 그리고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어떤 데는 이만한 오케스트라가 있는가 하는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고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마실에서 분주한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뜻이 내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아가지고 힘들었을 때는 그 답을 찾으려면 마실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반대 계적인 이런 숲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숲길을 저는 이제 현동이라고 그럽니다. 금을 현자에다가 동네 동자죠. 현동이라고 그럽니다. 옛 어른들은 그 세월의 분, 계절의 분 한마디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한마디는 현동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이루고도 갔는데 우리는 열심히 실주하다가 망가지고 나면 찾는 게 그쪽인데 또 인연이 적으면 그렇게 찾지 못하고 도해지에서 찾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들어있죠. 그래서 현동은 이런 한적한 시골 하루 정에서 밤 11시에서 1시 사이 그걸 자시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백주 대낮에 생겼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밤 1시에서 11시에서 1시 사이에 조용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답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석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반대 계석에서 찾을 때만이 그 답이 나오니 그런 것들이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걸 그 자연이 스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갑니다.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도 이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많이 얻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이렇게 숲에서 명상을 하는 게 참 좋답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는 좋은데 명상은 그 어떤 종교계에서 하는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해가지고 호흡 명상이라 그래서 숨 쉬는 법을 한 5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가부좌를 틀어야 되는데 자기 편할 때를 이렇게 앉으십시오. 앉고 허리를 좀 쭉 펴시고 그다음 손을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엄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원을 이렇게 그리고 최소한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조금 차분해지면은 그 눈과 눈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는데 미간에다가 힘을 더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미간이라는 게 이게 그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대단합니다. 조금만 골이 나면 거기가 실룩실룩하고 푹 들어가고 찌그리고 그러는데 그게 최대한 힘을 뺍니다. 그리고 눈을 조금 감아보세요. 감고 숨을 쉬는데 그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쉽니다. 쭉 들이켜 봅니다. 그리고 내뱉습니다. 다시 들이켜 봅니다. 내뱉습니다. 조금 깊게 쉬겠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가도록 깊게 쭉 들었습니다. 숨을 빼십니다. 다시 내뱉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반복해서 한 2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혹시 잡생각이 나도 당연한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이 상태에서 숨을 쉬면서 자기 생각들 지금은 포글레 소리에 끝간데 없이 실어 보냈다. 명상을 풀 때는 다시 마음을 챙겨 일어납니다. 가볍게 몸을 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죠. 이른 아침이나 이렇게 하면 지금 풀벌레 소리도 들렸고 새 소리도 들렸고 어떤 날은 바람이 부는 바람 소리 들리고 그 숲속에 오케스트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소리도 들리네요. 우리는 풀벌레 소리를 무수히 듣는데도 그냥 무의식 쪽에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들고 가는 소리, 저 나무나 풀벌레들이 우리에게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흘려버리죠.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는 걸 저는 현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현은 거물 현자에다가 동네 동자입니다. 우리가 그 정말 많은 무리들 속에서 열정적으로 살면서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질 때는 거기서 일을 다시 풀려고 하면은 악순환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계적인 우리가 오늘 걸었던 이런 길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자기 내면을 낱낱이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아야 푸는 건데 그냥 무작정 뭐 풀겠다는 어떤 그 욕망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봄, 여름, 가을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겨울에는 반드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농사꾼도 그러고 시골에 사는 데는 그러하죠. 근데 우리는 특히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행동을 잘 모르죠. 그래서 무작정 밀어붙이다가 너무 멀리 가가지고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참 멀리 가는 게 잘 된다는 거는 멀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니까 지발로 못 오고 죽어서 오더라. 그래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자기 의지로 원위치에 못 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동에 들어가지고 자기 내면을 보는 시간들이 충분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트레킹 하신 이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나이가 조금 적됩니다. 되는데 이 우리 김승배 씨를 만나서 참 트레킹 걸어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항상 우리 집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시간만 나면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걸어보니까 너무 좋고 또 내가 이 느낌이 또 젊어오는 기분이고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만 나면 계속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명식 이것도 그 영상 매체니까 네. 뭐 하시는 그 업의 소개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인생으로 이렇게 사시고 싶다 하든 저는 그래요. 내가 사회생활을 한 47년 정도 했는데 예. 하다가 이제 들어온 지가 지금 약 한 20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시골에 들어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참 좋긴 좋아요. 근데 이 보면 이제 지금 이 나이에 뭐 우리가 생활을 뭐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기분 옛날에 점수가 조그마한 돈 가지고 이제 이래 부부가 둘이서 이제 노 대치 해가면서 사는데 사실 살아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살아보니 또 간점도 있더라고요. 살아보니 아들도 막 이제 뭐 다 커갖고 다 그걸 하고 이러니까 단지 이제 이 자식들 뭐 손자들 한 곳에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주 못 보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이래서 그래도 살아보니 좋기는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드리겠는데 어릴 때 네. 그런 그 학연, 지연 이제 어쨌든 회사에 가신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이 네. 연락이 지금 두절돼 있는데 이 유튜브 상에서 저 친구 누구 아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한 말씀. 그 제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 아직 그저 45년 정도 사귄 친구 아직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를 하고 있는데 부부 동반계인데 우리 집에도 한 번씩 쉬고 오고 이러는데 친구야 참 좋다 이러거든. 쉬고 우리 집에 오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면 그 진기행이라든지 문병치라든지 이런 그 윤보학이라든지 이 친구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항상 친구들을 봐라 나는 이렇게 항상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래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커플로 참석하시는데 조금 더 다정하게, 좀 더 다정하게. 예. 우선 오늘 트레킹 요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을 한마디씩.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타고 여러 군데 산을 가봤는데 오늘 같은 그 동료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공기도 좋고 녹음이 너무 많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기분도 상쾌하고 정말 여기가 그 지상낙원이구나 이런 곳이 그 베네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일행들이나 진행하는 이런 방향에 있어가지고 다음 기회가 이렇게 온다면은 더 많은 친구들이나 그 지인들을
그 지인들하고 같이 왔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모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산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었는데 주로 저희가 산에 간다면 뭐 유명한 산, 뭐 멀리 있는 산 이런 산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막상 저희 동네를 많이 안 돌았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 가까이 있는 우리 마을, 우리 주변 먼저 트레킹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이나 요 주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제가 보니까 좀 이 연식이 좀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그 좀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그 힐링이라든지 이런 트레킹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한 20, 30대에 이 베네골이라는 곳에 제가 많이 놀러를 왔습니다. 놀러를 와가지고 구경을 하다 보니 물이 너무 맑고 수렴이 청렴하고 그래서 야 여기에서 내가 언젠가는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 펜션을 제 나름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펜션 이름은 해피밸리 펜션이고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 이래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현재 5월 달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손님도 오고 또 이 제가 하고 있는 그 픽업 같은 것도 하면서 또 젊은 분들이 우리 펜션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이 트레킹을 하시는 거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 숲 해설사 우리 김성달님을 모셔서 숲 해설도 하면서 트레킹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펜션을 찾아주시면은 정말 고맙고 또 홍보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펜션 이름이 뭐죠? 해피밸리 펜션입니다. 예,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예. 이 해피밸리 펜션 이 자랑이랄까 경쟁력의 우위를 예, 간단히 설명을 하시죠. 저희 펜션에는 대지가 한 1000평 되고요. 와, 그렇게 되세요? 운동장만 한 400평에서 500평 사이 정도 되고 방수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조그만하게 갖춰져 있고 이제 봄, 여름, 가을, 봄하고 가을 경우에는 그 제주도라든지 전라도 쪽에서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한 찾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픽업도 한 번씩 해가지고 데려다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편리를 보시려고 하면은 저희들 찾아오시면은 그 친절히 대하고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성공을 빌겠습니다. 반사는 각본을 그래. 두 배로 해야 되는데 미루 화이팅! 우리 쭉 동행을 하면서 그 바쁜 사정에 시간을 빼갈 중간에 우리 미루 사장님은 그렇게 우리 그 반상진님은 중간에 빠졌는데 그분은 처음에 내가 소개를 할 때 베네골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미루라는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고 부인은 지금 남아가 끝까지 동행을 했는데 아마 캐런티가 적어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그 참 산골에 들어와가지고 안 걸을 거라 했는데도 살다 보니까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그 남을 원망하면서 인덕이 없다고들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덕이 없다는 것은 내가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미루 우리 지금 그 사모님 계시는데 늘 사람이 그럴 때마다 참
무슨 저런 재주가 있나는 속된 생각도 했고, 전생에 닦아난 게 많아가지고 끌어무나 생각도 했고, 후천적으로 사람이 선하니까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따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오래전에 그 히말라야 등반을 하면서 고산 5, 6천에 올라가니까 아침에 추위에다가 고소에다가 눈 뜨면은 따뜻한 곳이 그리울 때가 많았죠. 그럴 때면은 주변을 두루번거리는데, 어느 해인가 에베레스트 로지에서 5,000m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두루번거리고 찾는데, 어느 로지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끌려서 갔더니, 조그마한 깡통에다, 녹슬고 형편없는 깡통에다가, 나무는 없으니까 야크 배설물을 말려서 정말 보잘것없는 부리를 피워놨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등산객이나 트레카들이 손을 내밀면서 몸을 녹이는 걸 보고는 저 보잘것없는 거에도 따뜻하니까 저렇게 모여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가슴에 큰 게 와닿는 듯 느낌이 들어서,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날 그랬고 해발 5,000m 설산을 걸으면서 사람은 따뜻해야 된다고 소리를 혼자 독백처럼 중얼거린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내가 따뜻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고, 내가 따뜻하지 않으면 사람이 떠나는데, 흔히들 떠나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이 그냥 떠나는구나 해서 인덕이 없다, 그럴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따뜻한 사람을 많이 본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베네골에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저는 30여 년을 36년째를 살고 있는데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정말 아름다운 데인데 그래도 어느 계절이 아름답나고 묻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베네골은 다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꽃이 필 때는 꽃이 핀 대로 아름답고, 냇가에서 물보라 일고 연두색 색으로 바뀌면서 자고 나면 한층, 자고 나면 한층, 그 연두색 양탄자가 가듯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간간히 삼벚꽃이 피면은 정말 멀리 출가시키는 어릴 때 여동생이 생각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여름대로의 냇가의 물, 자연하면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또 단풍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인데 다시 묻는다고 그러면 나는 겨울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묻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들은 눈을 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겨울이라는 거는 다 벚꽃도 알몸으로, 밤이면 완전히 미친 듯한 삭풍 사이에도 아침이면 얼굴을 내밀고, 오후 11시에서 1시 사이면은 가지 끝에서 눈이 약간 보이면서 햇살을 보일 때면은 정말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곧 꽃이 필 거야 할 때 그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운 것은 정말 밑바닥에 있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가올 봄을 얘기할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이미 활짝 개화되고 피어있어 아름다우면 눈만 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초생달이 제일 아름답고 보름달은 사그러져야 하는 허무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아름다움 속에서 삽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대로 아름답고 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승 자연이 주는 메시지들을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 뭐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하여튼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박스포트 TV는 인류 최초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연계한 유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을 통해서는 즐겁고 유익한 볼거리 및 정보 제공으로 정서 함량과 교양 정진을 기하고, 블로그에서는 프로스모 입장에서 공정하게 가성비 높은 맛집, 아늑한 힐링 카페, 편안하고 쾌적한 펜션 등을 소개하고 있사오니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블로그 입점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구독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